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혹시 최근에 무언가에 도전하려다 멈칫하신 적이 있나요? 마음속으로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은데 머릿속에서는 그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는 않나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려는 학생부터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 혹은 인생의 후반전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분들까지.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의 실패에 대한 공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정답만을 강요받는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시험지에는 동그라미가 많아야 칭찬받고 가야 할 대학과 직장은 정해진 코스처럼 정답지가 정해져 있었죠. 그 정답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X 표시를 받으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처럼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실패를 마치 전염병처럼 피해야 할 것, 혹은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것처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상투적인 위로 말고요. 실패는 당신이 더 큰 성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수집해야 할 가장 귀한 데이터다 라는 사실을요. 망할까봐 시작조차 못하고 계신 당신에게 실패를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스펙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지금 입시내 시험 결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학생들과 청년들의 마음부터 들여다볼까요? 수능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밀려 쓰는 상상, 공무원 시험에서 낙방하는 상상,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히죠? 이번에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절망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20살 전후에 겪는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의 엔진이 얼마나 튼튼한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일 뿐이죠. 소설가 J.K. 롤링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녀는 해리포터를 쓰기 전 스스로를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큰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결혼은 실패했고 직장은 없었으며 어린 딸을 데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처절한 실패의 정점에 서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실패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가 주었습니다. 나는 실패를 겪으며 내가 누구인지,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바닥이야말로 내 인생을 다시 세울 단단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지금 겪는 시험의 실패가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 방법은 나랑 맞지 않네? 혹은 준비가 조금 부족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직한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번 시도에 반영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차별화된 스펙이 됩니다. 이제 사회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분투 중인 직장인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을 때,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했을 때, 혹은 호기롭게 이직했는데 생각보다 적응이 힘들어 내가 실패한 선택을 한 건가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실패는 단순히 성적표가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내 생계와 자존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혁신을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실패해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넘게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1000번이나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에디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패라뇨. 나는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이유를 찾아냈을 뿐입니다. 나는 성공으로 가는 10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한 겁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이력서를 볼 때 얼마나 성공했는가 보다 얼마나 뼈아픈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섰는가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기 쉽지만 실패의 데이터를 가진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실수는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라 학습의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주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어쩌면 너무 안전한 길로만 다니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성장은 언제나 내 능력 밖의 일에 도전할 때 일어나고 도전에는 필연적으로 실수가 따릅니다. 그러니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책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실수가 나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번에는 어떤 변수를 더 고려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가장 비싼 수업료인 셈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 황혼을 바라보는 분들, 혹은 조직에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의 마음도 비슷할 겁니다. 이 연배가 되면 실패가 더 무겁게 느껴지죠. 이 나이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혹은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잘못과 실수들이 문득문득 떠올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소홀했던 점,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 젊은 날을 무모했던 선택들. 하지만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나의 과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오를 품어안고 통찰로 바꾸는 힘에서 나옵니다. 일본의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치기라는 것이 있어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이어붙인 뒤 그 틈새를 금칠로 마무리하는 기술이죠. 수리가 끝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독특한 자태를 뽐냅니다. 상처난 자국이 오히려 그 물건의 가치를 높여주는 디자인이 된 것이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하나 없는 매끈한 인생보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의 자국을 금빛 통찰로 메워온 인생이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깁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는 부끄러워해야 할 오점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겪었기에 당신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삶의 겉모습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깊이 있는 포용력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빛나는 당신만의 스펙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실패를 데이터로 전환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패와 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프로젝트를 망쳤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망한 놈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곤 합니다. 프로젝트의 실패는 외부의 사건일 뿐이지만 나를 망한 사람으로 정의하는 순간 그것은 내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기억하세요. 실패는 당신이 한 행동이나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이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합격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실패했다, 망했다, 끝장났다 라는 단어 대신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쓰는 용어를 빌려와 보세요. 테스트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 새로운 변수를 발견했다. 데이터가 하나 더 쌓였다. 언어가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실패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슬픔과 분노에 빠지지만 데이터로 받아들이면 분석과 개선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말합니다. 이 근육은 실패를 겪지 않을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라는 강한 저항을 만났을 때 자라납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 때 근육에 미세한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아물면서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작은 실패들을 기꺼이 겪어내 보세요. 거창한 도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못하는 운동 시작하기처럼 실패할 확률이 높은 작은 일들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거절당하고 실수하고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 근육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어라? 실패해도 아무 일 없네. 실수해도 다시 하면 되는구나 라는 자신감이 쌓일 게 비로소 당신은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강자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반드시 오답 노트를 쓴다고 하죠. 단순히 열심히 안 해서 망했다 같은 자책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고 구체적인 분석입니다. 우선 통제 가능한 원인과 불가능한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경제 상황이 급변해서 실패한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그것은 그저 외부 데이터일 뿐입니다. 대신 준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놓쳤나, 감정에 치우쳐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나처럼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값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징후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사고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반드시 수십 번의 작은 징후들이 있죠. 실패한 일을 복기해 보면 분명 중간에 이건 좀 아닌데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왜 침묵했는지, 무엇이 내 눈을 가렸는지 찾아내는 것. 그 징후를 읽어내는 능력이 다음번 성공의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또한 실패를 숨기지 마세요. 우리는 실패를 숨기려 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숨겨진 실패는 썩어 문드러지지만 공유된 실패는 지혜가 됩니다. 실리콘밸리에는 페일콘이라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창업자들이 모여 자신의 처참한 실패 경험을 자랑스럽게 떠드는 자리죠. 서로의 실패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돕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의 실수를 담담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말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생각은 정리되고 듣는 사람은 당신의 인간적인 면모에 신뢰를 느끼며 서로의 실수를 보듬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가 아프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패는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때로는 세상 모든 문이 나를 향해 닫힌 것 같은 고독감을 주기도 하죠. 그 아픔을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아파하세요. 울고 싶을 때는 울고 화가 날 때는 소리도 지르세요. 다만 그 아픔 속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아픔이 가시고 나면 그 자리에 남은 차가운 진실의 조각들을 주워 담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다음 인생을 설계할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수십 번의 낙선과 파산, 신경쇠약을 겪었지만 결국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고 첫 캐릭터의 저작권을 뺏기는 아픔을 겪었죠. 하지만 그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 곁에 미키마우스와 디즈니랜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잠시 공사 중이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무엇이 두려워 시작을 망설이고 있나요? 망할까봐 걱정되나요? 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까봐 두려운가요? 네,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겁니다. 비웃음을 살까봐 걱정되나요?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에 쌓일 가장 귀중한 참고 문헌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데이터도 쌓이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인생은 발전도 없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데이터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그리고 기꺼이 멋지게 실패할 권리를 행사하세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졌다는 것은 당신이 걷고 있다는 증거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훈장입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며 웃어 보이세요. 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넘어지는구나. 좋은 데이터 하나 얻었네. 라고요.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 오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그동안 쌓아온 성공의 기억들은 잠시 내려놓고 다시 초보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기꺼이 서툴고 투박한 모습을 보이세요. 당신의 자녀와 후배들은 당신의 완벽한 성공담보다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당신의 뒷모습에서 진짜 인생을 배울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의 모습만큼 품격 있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성적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잣대가 아닙니다. 인생은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아주 긴 마라톤입니다. 지금 조금 뒤처진다고 해서 결승선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반에 넘어졌던 경험이 레이스 후반에 지친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맷집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의 실패를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것은 훗날 당신이 빛날 때 가장 멋진 이야기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연봉이나 직급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의 데이터를 자산으로 축적했는지가 진짜 실력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당신의 영혼을 가두지 마세요. 당신은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겪은 좌절은 당신을 더 날카롭고 단단하게 재련하는 뜨거운 용광로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중 실패에도 상관없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골라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평소에 안 해본 요리에 도전하기, 읽기 싫었던 어려운 책 첫 페이지 넘기기, 서먹했던 지인에게 먼저 안부 문자 보내기, 그리고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마음껏 기뻐하세요. 오늘 드디어 데이터 하나를 수집했다. 라고 말이죠. 실패는 인생의 불청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조금은 거칠지만 정직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세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세요. 실패와 동행할 줄 아는 사람에게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도전과 심지어 당신의 모든 실패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실패들이 모여 당신만의 찬란한 성공의 지도를 그려낼 것임을 믿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용기와 회복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편안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당신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길 바랍니다.